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아이들 진로와 진학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우리나라는 특히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 때문에 사실 학업 성적의 중요성만 강조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다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를 충분히 주질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에게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입시제도 아래 진로 진학 준비법을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들도 직업 멘토링이라 해서 특정 분야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막막한 상황보다는 그쪽 분야 직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해당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 권유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부모님에게 권유받는 경우는 상당수가 직업을 물려받는다고 해야 하나? 보통 부모님께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셔서 자녀도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는 기타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궁금한 직업군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 있죠. 아무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 여기서 2가지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보만 가지고 내가 그 직업이 나랑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또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에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 다양한 직업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굳이 청소년기에 직업을 꼭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자기 안에 확신이 든다면 정할 수도 있지만 굳이 정해야 한다는 압박은 느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직접 체험, 즉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체험을 강조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교와 학원, 집 이 3군데만 도는데 언제 그런 걸 해요?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또 방법을 찾아보면 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가급적이면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교내외 각종 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요. 과학 실험, 역사 탐방, 코딩 체험,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해보기도 하고요. 여행도 다녀보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다양한 대회를 나가다 보면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운도 같이 따라줘서 학교 대표 또는 큰 전국적인 대회를 나가다 보면 그 분야에 재능 있는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승부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도전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상은 안 타도 됩니다. 정말 그 분야를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만약 상을 못 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타고 싶다. 이럴 경우는 다음 대회에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라고 다짐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경험이 누적되면서 실패도 해보고 상도 타보고 그렇게 실력도 향상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면서 나는 이런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회를 나갔어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피아노 대회에 나갔어요. 어머니가 또는 피아노 선생님이 시켜서 했는데 정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요즘 학교 수업에서 방과 후로 코딩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 코딩 수업 시간이 너무 즐거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 좀 더 깊게 공부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가면 어느 정도 관심 분야가 걸러지게 되겠죠. 관심 없는 프로그램이나 대회 참가 등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고요. 좋아하는 분야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진학과 관련해서 계열 정도는 나오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문과, 뭐 이과 계열 또는 예체능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쪽 아니면 기타 특수 분야 다양한 뭐 그런 특수 분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체능이나 취업, 기타 특수 분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고등학교 선택부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죠. 예술고라든지 뭐 스포츠과학고라든지 애니언고 이런 학교들요. 가능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 어렸을 때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 만한 분야를 빨리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현재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려면 현재 고1부터는 가고자 하는 계열이나 전공이 나와야 준비하기가 좋습니다.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관심 분야에 탐구를 하고 자신과 그 분야가 잘 맞는지 검증을 한 친구들이 진학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진학 시스템에 문제점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분야가 생겼다거나 또는 방황하다가 뒤늦게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에게는 사실 좀 불리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일찍부터 탐색을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만 체험을 해서 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빨리 찾아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 100세 시대 또는 120세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말은 수명이 길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기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세 번 정도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우리 친구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바꾸는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즉,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나를 알려면 경험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부터 나는 다른 사람과 협응을 잘하는지 혼자 일을 하는 전문직이 나은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좋은지 기계나 공구를 만지는 일이 좋은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성인이 된 이후까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나와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또 자기 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 사연은 따로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분야가 자기랑 잘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봤니? 그럼 거의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그럼 말합니다. 해봐. 네가 해봐야 너랑 맞는지 알지. 그 일을 머릿속에 네가 상상하는 것과 네가 몸이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다고. 솔직히 어느 분야든 힘들지 않은 일은 없잖아요. 그 일을 정말 좋아하면 힘들어도 견뎌요. 또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매달리게 되죠. 그건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고 체험해본 친구들은 진로 선택을 할 때 가장 자기에게 잘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진로와 진학,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정보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보도 찾고 직접 체험도 해보세요. 물론 그 체험으로 모든 답을 단번에 얻을 순 없어요.
하지만 내가 몸으로 경험한 그 체험이 나와 잘 맞는 일을 찾는 시작점은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입시제도 아래 진로진학 준비법 중 첫 번째 키워드,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로 이어서 나머지 키워드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